안녕하세요. 저는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낸 40대 여인 지원이에요. 인생은 스스로 엮는 거라고 하지 않던가요? 저는 잘못된 남자를 만나 제 손으로 운명을 꼬았죠. 결혼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늦기 전에 그 뻔뻔한 가족에게서 벗어났어요. 그 집을 완전히 떠나버렸죠. 뒤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버린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최근에야 전 남편 소식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어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셨어요. 상호 아빠는 동네 어르신들께 늘 따뜻하게 대하며 신뢰를 쌓아오셨어요. 그렇게 가게를 키우셨죠.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아빠 일을 도우며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부모님은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며 늘 지역 아이들을 후원하셨어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란다. 내 가게도 이웃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보답할 줄 알아야 해. 지원아, 명심해라. 남을 돕는 삶은 너를 빛나게 하고 남을 해치는 건 너를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거야. 그런 삶은 너를 어둡게 할 뿐이야. 이 말씀을 늘 잊지 않았어요. 그런 부모님을 늘 자랑스러워했죠. 그렇게 자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37세 끝자락에 태민을 만났죠. 태민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태민은 처음엔 수줍음이 많았지만 정말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늘 저를 예쁘게 담아주곤 했죠. 한 번은 해운대로 주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태민은 모든 걸 다 챙겨주려 했고, 저는 요리도 설거지도 손댈 틈도 없이 다 해줬어요. 그 모습에 태민과의 미래를 처음 그려보게 됐죠. 태민은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늘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 같이 하자. 이걸 혼자 언제 다 했어? 태민은 평소에도 정말 깔끔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갈아입은 옷도 바로 정리하고 어지르지 않더라고요. 심야에 먹은 간식도 제가 전화 받으러 간 사이에 말끔히 치워놓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결혼하면 집안일로 다툰다고 했지만 태민의 모습에 결혼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태민의 프로포즈를 받고 40세 직전에 결혼을 시작했어요. 신혼집은 저와 태민이 모은 돈을 합쳐 대출로 마련하려 했죠. 그 얘기를 들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원래 저희는 대출을 생각했지만 아빠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출은 무슨 대출이야? 내가 너희 신혼집 하나 마련해 줄게. 여기가 서울이면 힘들었겠지만 대구라 집값이 좀 나아. 아빠, 괜찮아요. 저도 돈 모았어요. 아니야. 자식이라고 너 하나뿐인데 그 하나 결혼하는데 집 하나 못 해주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았겠니? 대신 집 하나 해주는 걸로 도움은 여기까지야. 남은 돈은 나와 너 엄마 노후를 위해 여행도 다니고 유유자적하게 쓸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생각 마. 알겠지, 지원아? 아빠의 도움으로 우린 대구에서 위치 좋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좋은 곳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태미는 시댁의 외동아들이었어요. 병철 아빠와 미숙 엄마는 아들 결혼에 아무 도움도 못 준다며 미안해하셨어요. 우리가 예전에 잘 살았더라면 돈 얼마라도 보탰을 텐데 미안하다.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두 분은 대구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사셨어요. 태민이 고등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병철 아빠가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죠. 서문동에 억대 별장을 가지고 전속 관리인까지 뒀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망하면서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죠. 그래서 태민은 대학 대신 전자수리 자격증을 따서 일찌감치 취업했어요. 결혼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꾸준히 일했죠. 태민의 성실함은 결혼을 결심한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도와주신 집값 꼭 다 갚겠습니다. 태민은 부모님께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아버님이 괜찮다 하셔도 계속 집값을 갚겠다고 했죠.
처음엔 됐다고 하시던 아버님도 태민이 하도 그러니 나중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갚고 싶다니 어쩌겠나. 자네 마음이 그렇다면야. 물론 저는 아버님이 진짜 받을 생각은 없다고 봤지만 태민의 마음이 예뻐 보이셨나 봐요. 부모님은 태민을 정말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행복했죠. 부모님 덕에 집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꿈 같았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들을 낳았고 곧이어 연년생 딸도 가졌어요. 하지만 딸을 임신한 지 몇 달 지났을 무렵부터 태민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본색을 드러냈죠. 여보, 왜 요즘 음식짓거리를 아무데나 놔? 나 혼자 애들 보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어. 그리고 간식 포장지도 제발 쓰레기통에 버려줘.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꼭 그렇게 잔소리해야겠어? 너무 피곤해서 그래. 쓰레기통까지 갈 기운도 없다고. 그 정도는 집에 있는 네가 해줄 수 있잖아. 내가 놀고 있나? 애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엔 육아도 집안일도 잘 도와줬잖아. 이젠 다 나 혼자 하라고 하잖아.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애 목욕도 한 번 안 시키는 게 말이 돼? 나 지금 임산부야, 임산부. 누가 네가 임산부인 줄 몰라?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잖아. 부모님 댁에선 손 하나 까딱 안 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도와줬는지 알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연애할 땐 그렇게 부지런한 척 다정하게 굴었잖아. 그게 다 가짜였어? 어? 결혼하면 절대 힘들게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잖아. 세상 모든 남자들한테 물어봐. 연애할 때 여자 마음 얻으려고 뭐든 다 한다고. 다들 똑같아. 우리처럼 살아. 아, 몰라. 나 피곤해. 소주 마시고 잘 거야. 정말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 속이 썩는 것 같았죠. 연애할 땐 완벽한 남편감 같았던 태민이 편해지니까 본색을 드러냈어요. 결혼 전엔 몰랐지만 외동아들인 태민은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졌던 거예요. 철저히 응석바지였죠. 그러더니 변하기 시작하면서 매일 밤 소주를 갈고 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갈 때도 있었지만 태민은 주로 거실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어요. 하연이를 낳은 뒤 저는 민우와 하연이를 혼자 돌보느라 정신없었죠. 그런 태민을 보고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었어요. 당신 진짜 애들 아빠야? 내 남편 맞아? 나 너무 힘들어. 집에 오면 애라도 좀 봐줘.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술부터 늘어져? 당신이 사람인가? 오늘 아버님이 오셨었다며. 그럼 너도 좀 쉬었을 거 아니야. 나도 좀 쉬자. 이 술이라도 없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 나중에야 알았지만 태민은 원래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엔 저와의 시간이 재밌어서 술을 안 마셨대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다 일상이 따분해지니까 다시 술을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속이 터졌어요. 술을 조용히 마시기라도 했나요? 그것도 아니었죠. 태민은 술에 취하면 꼭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먹고 치우기라도 했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찌개 냄비가 싱크대에 그대로고 재료도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어요. 설거지도 하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나랑 무슨 원수라도 졌어? 당신 얼굴 보기도 지쳤어. 이건 너무하잖아. 같이 산다고 해도 이렇게 무책임할 순 없지. 앞으로 당신 빨래든 밥이든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당신 몫은 알아서 해. 제가 화를 내면 그제야 태민은 미안한 척하며 며칠 자라곤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제가 태민의 뒤치다꺼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민우와 하연이 때문이었어요. 애들 있는 집은 깨끗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게다가 태민이 술에 취하면 아모르 파티를 큰 소리로 부르며 집안을 시끄럽게 했어요. 제발 조용히 좀 해. 저번에 옆집 아줌마가 찾아왔잖아.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맨날 이웃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해. 애들은 깨서 울고 태민은 계속 소란을 피웠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웃들한테 나눠준 떡 선물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민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마침 저를 도우러 오신 아버님이 계셨어요. 아버님은 태민의 행동에 이미 화가 쌓여 있으셨죠. 그런 와중에 태민은 술에 취해 눈치 없이 집에 들어오더니 또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김치찌개를 끓여달라고 투덜대기 시작했죠. 아모르 파티, 운명의 사랑, 내 인생의 파티. 어라, 아버님 오셨어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좀 마셨어요. 배고프네. 여보, 김치찌개 좀 끓여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손도 못 움직여. 자네, 애들 아빠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무슨 꼴이야? 매일 술만 마시고 육아도 집안일도 안 도와준다며? 애 낳기만 하면 다 키워지는 줄 알아? 어떻게 내 딸을 이렇게 고생시켜? 자네, 가족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아버님, 화내지 마세요.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좀 마셨어요. 누가 회사 안 다녀? 그런 핑계로 내 딸 인생을 망칠 셈이야? 자네, 정신 차려. 가정을 책임져야지. 누구나 힘들어. 그래도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목소리 좀 낮춰. 애들 깨잖아. 내 딸이 이런 꼴 당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파. 또 애들 깨우려는 거야? 자네, 앞으로 한밤중에 또 소란 피웠다는 소리 들리면 내가 직접 와서 입을 막아버릴 거야. 자기가 먹은 건 치울 줄도 모른다며? 책임지지 않는 자는 밥도 먹을 자격 없다고 했어. 또 그런 소리 들리면 자네가 갚겠다고 떠들던 그 집 당장 내놓으라고 할 거야. 알겠나? 네, 왜 저만 이렇게 혼내세요? 지원 씨도 여기 같이 사는데요. 내가 자네한테 갚으라고 했나? 자네가 갚겠다고 떠들었잖아. 그러니 갚고 싶다면 자네가 다 갚아야지. 내 분명히 경고했다. 알겠나? 태미는 아버님 앞에선 늘 꼼짝도 못했어요. 그날도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입으로만 반복했죠. 그 뒤로 아버님이 무서웠는지 태미는 자기가 먹은 건 치우고 술은 여전히 마셨지만 시끄럽게 구는 일은 줄었어요. 태민이 목소리 높이면 제가 바로 아버님께 전화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대신 태민은 그 후로 아버님 댁에 잘 안 갔어요. 아버님이 너무 심하시대요. 친구들한테 문자로 얼마나 짜증내던지 정말 창피했어요. 아버님이 괜히 화내신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철없어? 혼났으면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해.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아버님이 뭐라고 했다고 투덜대? 정말 속 터지는 사람이야. 태민과 사는 게 아니라 철없는 애 하나를 더 키우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엔 동성로 카페에서 뵙곤 했죠. 태민은 거기서도 입을 꾹 다물고 말없이 앉아있더라고요. 보다 못한 아버님이 또 호통치셨어요. 그럴 거면 왜 따라왔나? 가족 모임에 기분 망치러 온 거야? 그럴 거면 그냥 가. 기쁜 날을 왜 이렇게 망쳐? 아닙니다, 아버님. 그냥 제가 좀 피곤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또 그런 핑계냐며 태미는 웅얼거리며 고개 숙였어요. 정말 들리지도 않게 중얼거렸죠. 부모님께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럴 때면 집에 와서 늘 큰 싸움을 했죠. 그럴 거면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애들 데리고 나 혼자 갈게. 왜 자꾸 따라와서 망신 주는데? 대체 왜 그래? 안 가면 아버님이 더 화내실까봐 집값 내놓으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냥 간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한심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태미는 정말 터무니없었죠. 그때 민호와 하연이가 너무 어려서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아니었으면 태민을 당장 집에서 내쫓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혼을 망설인 건 민호와 하연이 때문이었죠. 내 섣부른 상택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까봐 걱정됐어요. 그런데 병철 아빠와 미숙 엄마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었냐고요? 절대 아니었어요. 결혼 전엔 그렇게 다정하게 굴더니 결혼 후엔 눈 가리고 아웅이었죠.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미숙 엄마는 신혼 초에 제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어요. 이건 2천만 원짜리 고급 가방이야. 내가 망해도 간직했던 물건인데 며느리라서 넣어줄게. 소중 있어. 알겠지? 근데 이상하게도 그 가방이 진품 같지 않았어요. 명품을 잘 모르는 저라도 로고가 어설프게 박혀 있더라고요. 너무 조잡해 보였어요. 의심스러워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가짜 같다고 했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매장에 가서 확인하려 했어요. 확인해 봤는데요. 그 가방 가짜였어요. 그것도 몇만 원짜리 저급한 짝퉁이라고 매장에서 말해주더라고요. 처음엔 미숙 엄마께 말 안 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가방 줄 때 제 눈치를 살피던 모습이 그게 가짜인 걸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신혼초라서 미숙 엄마를 이해하려 했죠. 아무것도 못 준 걸 미안해 하셔서 그렇게라도 며느리에게 뭐라도 주고 싶으셨나 보다고. 중요한 건 마음이지 가격이 아니니까 감사히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까지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숙 엄마가 그 가방을 빌미로 계속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내가 2천만 원짜리 가방도 줬는데 한복 하나 사주면 안 되겠니? 그 가방에 비하면 한복은 껌값 아니야? 며느리야, 요즘 부산 여행이 제주도보다 싸다고 하던데 나랑 시아버지 여행 보내주면 안 될까? 그 가방 팔았으면 여행 갔을 텐데 며느리 준 걸 도로 달라고 할 순 없지 않겠어? 처음엔 가방 때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처럼 미숙 엄마도 잘 챙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은 흔쾌히 부탁을 들어드렸죠. 하지만 점점 요구가 당연해지고 너무 심해졌어요.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해외여행을 보내달라는 부탁에 곤란하다고 하니까 미숙 엄마는 화를 냈어요. 넌 그 비싼 가방 받아놓고 고마운 줄도 모르니?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미숙 엄마는 저를 이용하려고 그 가짜 가방을 줬던 거예요. 신혼초엔 제 눈치 보느라 조용했지만 제가 편해지자 본색을 드러낸 거죠. 태민과 똑같았어요. 결국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어머님, 받은 가방 돌려드리는 게 예의 아니란 거 알지만 그거 팔아서 여행이나 쇼핑 하시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더는 어머님 부탁 들어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방 감정해봤는데 10만 원도 안 하는 짝퉁이래요. 어머님 창피할까봐 말 안 했지만 자꾸 비싼 가방 줬다고 하시니까 더는 숨길 수가 없네요. 저는 이미 받은 것보다 몇 배 돌려드렸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걸 감정까지 했다고? 미숙 엄마는 자기도 속았다며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기 신고하시라고 했더니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당황하더군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딱 봐도 거짓말이었죠. 그 뒤로 미숙 엄마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철판 깔고 대놓고 이것저것 달라고 했어요. 정중히 거절했더니 그걸로 태민이 또 제게 뭐라 하더라고요. 넌 유일한 며느린데 어머니께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어머니는 예전에 호화롭게 사셔서 그 생활을 못 잊으신 거야.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 네 부모님은 그렇게 잘 사시면서 왜 우리 부모님께 못하냐고. 넌 외동이고 나도 외동이야. 그러니까 책임져야지. 태미는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께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태민네 가족만 몇백만 원짜리 선물은 꿈도 꾸지 않는데 왜 미숙 엄마께 집안을 거덜내며 효도해야 해? 난 이미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효도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네 용돈 모아서 어머니 챙겨.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 말에 태미는 자기 돈 쓰기 싫었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나중에 문자로 사과했지만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태민도 미숙 엄마도 다 똑같았어요. 병철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미숙 엄마처럼 이것저것 달라고 했지만 병철 아빠의 큰 문제는 술이었어요. 결혼 후 보니 태민의 술버릇은 병철 아빠에게서 온 거더라고요. 며느리, 노래방기계 켜. 오늘 신나게 한 곡 불러보자. 기분이 최고야. 아버님, 지금 새벽 1시예요. 이러다 반월당 아파트 이웃들 항의할 거예요. 병철 아빠의 술주정은 태민보다 더 심했어요.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건 기본이고 옆집 문을 두드리며 소란 피우고 이웃들과 말다툼도 했죠. 몇 번은 이웃들이 찾아와 항의하는 걸 봤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병철 아빠는 술 취해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합의 후 면허가 취소됐었죠.
그런데도 다시 면허를 따서 뻔뻔히 운전했어요. 그 후로 음주운전을 안 했다지만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는데. 미숙 엄마와 병철 아빠를 싫어한 또 다른 이유는 태민이 잘못해도 저만 탓한다는 거였어요. 태민은 저와 다투면 바로 부모님께 일러 바쳤거든요. 가족 단톡방에 제 욕을 올리곤 했죠. 일 힘들게 하고 오면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때도 있지. 왜 자꾸 잔소리해? 태민이 귀엽게 자라서 집안일 안 시켰어. 그게 뭐 큰 잘못이야? 맞아. 그리고 술 좀 마시고 떠드는 걸로 왜 사람을 나쁘게 몰아? 우리가 예전처럼 잘 살았으면 넌 우리를 이렇게 무시 못했을 거야. 돈 많았을 때 너 같으면 감히 태민이를 탓했겠어? 지금은 어렵게 살아도 태민이가 언젠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킬 거야. 걔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저도 부모님이 귀하게 키웠어요. 하지만 가정을 꾸리면 책임감 있게 살아야죠. 결혼을 나 혼자 했나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사는 건 기본이에요. 그걸 지적했다고 왜 저를 나쁘게 몰아가는 거죠? 전 돈 많다고 사람 깔보거나 없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얄팍한 사람 아닙니다. 결국 저는 반월당 집에 거의 안 가게 됐어요. 태민처럼 명절 아니면 발길을 끊었죠. 술 취해 애들 놀라게 하는 병철 아빠도 제 말을 안 들어주는 미숙 엄마도 다 싫었어요. 명절에도 억지로 갔던 건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더 보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태민도 아버님 댁에 거의 안 갔던 때라 마음이 편했죠. 그렇게 결혼 4년 만에 전 이혼을 결심했어요. 밤마다 일기에 고민을 적으며 결정을 내렸죠. 민우와 하연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이제는 나와 아이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심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이런 뻔뻔한 집안의 일원으로, 특히 태민의 아내로 더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다만 그때 저는 대구의 회사로 복직한 터라 정신없어서 이혼 얘기를 잠시 미뤘어요. 하연이가 두 돌 짐하고 민우랑 같이 어린이집에 보냈기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걸 제치고 당장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한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밤 태민이 카톡으로 회사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나랑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요즘 사이 안 좋아도 그런 큰 결정을 혼자 내려?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너도 알잖아. 돈 많이 드는 거. 뭐 힘들면 아버님이 도와주시겠지. 내 퇴직금 계산해보니 1억 정도 나와. 25년 넘게 다녔더니 꽤 짭짤하더라고. 곧 통장에 들어오면 병철 아빠 합의금으로 줄 거야. 그 돈 때문에 퇴사한 거지. 뭐? 1억을 아빠한테 준다고? 그걸로 퇴사했다고? 제발 알아듣게 말해봐. 병철 아빠가 또 음주 사고를 냈대. 이번엔 아이가 다쳤나 봐. 합의 안 하면 아빠 감옥 가는데 상대가 1억 가까이 달래. 아빠가 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셨어. 근데 내 주머니에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퇴직금 떠올라서 바로 퇴사한 거야. 그 이유가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병철 아빠가 또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다치게 했대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인간 같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또 저질렀대요. 정말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태민은 외아들인데 아빠를 감옥 보낼 수 없다며 퇴직금으로 합의금을 낸대요. 그걸로 퇴사했다고 하니 귀가 안 믿겼어요. 합의하면 병철 아빠가 또 음주사고 낼지도 몰라. 상습범이잖아. 자식이 그냥 덮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나랑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려? 그럼 아빠를 감옥 보내? 그 퇴직금은 내 인생 반평생 일해서 번 내 돈이야.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솔직히 병철 아빠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안 봐. 그냥 운 나빠 걸린 거지. 대구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퇴사는 너한테 말하면 막을까봐 안 했어. 나도 계획 없이 그만둔 거 아니야. 앞으로 뭘 할지 다 생각 있어. 태민은 정말 터무니였었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뻔뻔했죠.
애들 아빠로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요? 아이가 다쳤는데 그게 큰 잘못 아니래요. 태미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뻔뻔한 말을 계속 늘어놓더라도요. 나 카페 사업할 거야. 이미 친구랑 구상도 했어.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 여유가 없었을 뿐이야. 병철 아빠가 그러셨잖아. 내가 집안을 일으킬 거라고. 내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뭔가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태민의 망상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전 핸드폰 메모에 이혼 결심을 적었어요. 민호와 하연이를 위해 이제 끝내야겠다고.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했죠. 그깟 월급 받으며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지겨웠어. 나는 더 큰 무대에서 놀아야 할 인재야. 1억도 없어서 퇴사한 사람이 무슨 돈으로 카페를 차려. 그건 급해서 꺼낸 핑계고 돈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우리 저축이랑 세움은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으면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 여기 집값이 입주 때보다 30%나 올랐대. 강남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병철 아빠 합의금은 핑계고 네가 사업하고 싶어서 무작정 퇴사한 거지? 퇴직금으로 아빠 효도하고 사업은 우리 부모님 집 담보로 해보려는 거야? 아버님 댁엔 안 가면서 그 집으로 뭘 하겠다고? 넌 그게 문제야. 남편이 큰 뜻을 펼치려는데 응원도 안 하고 치사하게 따져. 민우, 하연이 생각해. 애들 잘 키우려면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돼야 애들도 잘 자랄 거 아니야. 병철 아빠 말씀 기억나? 내가 비범한 사람이라던 거. 난 꼭 성공해서 예전처럼 호화롭게 살 거야. 그때 아버님 집값도 갚을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 믿어. 후회? 후회는 네가 나 해. 오냐오냐 자라서 세상이 다 네 뜻대로 될 줄 아는구나. 터무니없어. 태미는 합의금 핑계가 아니라 옛날처럼 잘 살고 싶다는 욕심에 회사를 그만둔 거였어요. 친정엔 그렇게 못 가던 놈이 부모님 집을 담보 잡으려 했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인간과는 하루도 더 못 살겠다고. 속이 부글거려 메모에 적었죠. 친구한테도 카톡으로 털어놨어요. 이제 끝내야겠다고. 태미는 화내며 술 마시러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병철 아빠가 전화했어요. 며느리야, 태민이가 내 합의금 내준다고 하니 기뻐서 전화했지. 근데 넌 왜 반대해? 점점 정이 없어지네. 태민이 상의 없이 퇴사하고 집 담보로 사업한다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애 둘 키우는 가장이 아내와 상의 없이 그럴 수 있나요? 이 집은 부모님이 사준 거예요. 솔직히 합의금 내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님, 운 좋아 피해자가 살아난 거예요. 아이를 입원시켰는데 그게 가벼운 잘못인가요? 그런 짓을 하고도 벌 안 받으려 하세요? 뭐? 나보고 감옥 가라는 거야? 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술 좀 마셨지만 운전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 다들 몰래 술 마시고 운전해. 내가 운 나빠 사고 난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그쪽이 조심했어야지. 아버님도 태민이도 똑같아요. 남한테 피해주고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조금 지적하면 발끈하고, 저는 남한테 피해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건 인간 이하의 짓이라고 배웠어요. 이제 할 말 없으니 전화 끝내겠습니다. 부전자전이라더니 그 아빠의 그 아들이었어요. 앞으로 병철 아빠와 연락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 집안과는 완전히 끝내고 싶었죠. 그게 제 마지막 결심이었어요. 그 집안과 완전히 끊고 싶었어요. 바로 병철 아빠와 미숙 엄마 번호를 차단하고 단톡방도 나갔죠. 다음 날 동성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놨어요. 어차피 부모님이 사준 제 명의 집이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거든요. 태민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변호사 편지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네가 그렇게 원하던 거야. 내가 원하던 거? 오늘 은행 갔다 온 거야? 대출 서류 아니야? 태민은 희죽 웃으며 편지를 열었어요. 하지만 내용 보고 눈앞이 깜깜한 표정을 지었죠. 편지를 탁자에 던지더군요.
나를 노려보며 억울한 척 했어요. 난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라고. 이혼 서류 전화,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언제 이걸 원했어? 그럼 아니야? 난 네가 계속 나를 이혼시키려고 했던 줄 알았지. 육아, 집안일 다 팽개치고 술로 나 괴롭힌 거, 네 부모님 행동까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안 해. 오늘 회사 쉬고 부동산 갔어. 변호사도 만났지. 내가 유리한 이혼이야. 버틸 생각 말고 협의 이혼해. 여보, 그게 아니라 우린 가족이니까. 가족이라 편하게 굴었을 뿐이야. 사랑하면 본 모습도 안아주는 거 아냐? 부모님도 가족이라 미운정 든 거지. 한국 가정 다 그래. 병철 아빠 문제도 외아들이 모른 척 할 수 있나? 퇴사는 사업 때문이 아니야. 아빠 합의금 때문에 그만둔 거지. 그랬구나. 오냐오냐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정말 어이없는 인간이네. 그래, 네가 뭐라 떠들든 더는 너랑 살 생각 없어. 속 터져. 너도 네 부모도 지긋지긋해. 내 인생 최악의 사람들은 너랑 네 부모야. 민우, 하연이를 생각해서라도 너랑 헤어질 거야. 애들한테 너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태미는 빌며 울었지만 끝까지 버티려 했어요. 내 팔목을 잡고 늘어졌죠. 그때 미리 부른 손님이 도착했어요. 아버님이 친구분과 오셨어요. 태미는 어쩔 줄 몰랐죠. 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내 딸 집에 왜 못 와? 근데 넌 왜 아직 여기 있어? 지원아, 아직 안 쫓아냈어? 나가라고 했는데 버티네요. 팔목까지 세게 잡았어요. 뭐? 내 딸 팔목을 어떻게 했다고? 감히 누구 딸한테? 아, 아버님,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내가 돈 들여 산 내 딸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 태미는 쩔쩔매며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죠. 아버님 앞에선 꼼짝 못했거든요. 난 대화 녹음해서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이제 끝낼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죠. 그 손님은 바로 아버님이셨어요. 태미는 아버님 앞에선 완전히 주눅 들었어요. 태미는 짐을 싸서 터덜터덜 나갔어요. 아버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껏 참았던 건 지원이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헤쳐갈 힘을 키우길 바랐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 믿었지. 이제 네가 이혼한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 근데 네가 감히 내 딸의 결정을 방해해? 당장 안 나가면 내가 돈을 써서라도 너를 끌어낼 거야. 내 힘은 부족해도 돈은 있으니까. 어디 한번 망신당해 볼래? 아버님 나이가 많으셔도 태미는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그렇게 반월당으로 간 것 같았어요. 왜냐면 미숙 엄마가 카톡 보이스로 아버님께 난리를 쳤거든요. 내가 번호 차단해서 안 받았으니 아버님께 전화한 거죠.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며 태민이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이렇게 망가뜨려. 이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법원까지 가겠다는 거야. 당장 지원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 미숙 엄마는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긴 대꾸 없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자식 잘못 키운 주제에 큰 소리 치지 마시오. 그러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새오문 아파트는 입지가 좋아 빨리 팔렸어요. 민우, 하연이를 데리고 동성로 친정으로 갔죠. 집값은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애들 명의로 적금도 들었어요. 부모님은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지원아. 그런 놈 계속 참았으면 우린 속 터졌을 거야. 네가 단호하게 정리한 걸 보니 야무지게 키웠구나 싶다. 애들을 위해서도 잘한 거야. 잘못해도 고칠 사람과 희망 없는 사람이 있는데 태미는 후자였어. 그 집안이 문제인 걸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부모로서 미안하다. 아버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더 죄송했죠. 태미는 계속 이혼을 거부했어요.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갔고 양육권 다툼으로 소송이 길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태민이 회사 앞 카페로 찾아왔어요. 아버님 무서워서 친정엔 못 간 거였죠. 병철 아빠 합의는 관심도 없었는데 태민 말 들어보니 반월당 집은 초토화됐더라고요.
기가 차게도 태미는 퇴직금을 합의금으로 안 줬대요. 너랑 진짜 이혼하면 내 카페 자금은 어쩌라고. 가족이라도 내 미래가 먼저지. 아빠가 먼저 하냐. 미안했지만 나부터 살아야지. 태미는 이혼 위기에서 집 담보대출도 못 받게 되니 1억이 아까웠던 거예요. 친구랑 새 사업 구상했는데 돈이 필요했거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말 다 메모해서 변호사한테 보냈죠. 태민의 이기심에 속이 뒤집혔어요. 그 집안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외아들 하더니 기가 차게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태민도 자기가 좀 심했는지 병철 아빠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다고 변명했어요. 전 전혀 안 믿었지만요. 미숙 엄마와 병철 아빠가 합의금 달라고 하도 조르니 태민은 돈 아까워서 반월 땅 집을 나왔대요. 그럼 병철 아빠는 지금 재판 중이야? 감옥 갔어? 아니, 전세보증금으로 합의금을 내고 가역 근처 한 칸방으로 갔대. 내가 모른 척해서 아빠가 2년 끊자고 하셨대. 합의금 내느라 차도 팔았다고 했어요. 차 없으면 음주운전은 못할 테니 다행이다 싶었죠. 태미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 진짜 외톨이 됐어, 지원아. 부모님도 없으니 소송 그만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 민우, 하연이도 어리잖아. 부모 둘 다 있는 게 낫지. 1억으로 편의점 사업 시작했어. 잘못은 했지만 성공할 자신 있어. 술도 끊을게.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너만 남아도 다시 안 볼 거야. 네 부모도 끔찍했지만 가장 환멸났던 건 너야. 이제 와서 고쳐봤자 늦었어. 술 끊든 사업 성공하든 알아서 해. 다시 오면 아버님과 마주할 줄 알아. 난 짜증난 얼굴로 태민을 손짓으로 쫓아냈어요. 그 대화 녹음해서 변호사한테 보냈죠. 그 뒤 얼마 안 돼 소송에서 이겼어요. 양육 환경이 좋은 내가 민우, 하연이를 데려왔죠. 태민은 양육비를 보내야 했어요. 아파트는 내 재산이라 태민 몫은 없었지만 퇴직금 일부를 나눠받았어요. 결혼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라 몇백만 원 받았죠. 출산, 육아로 적게 일해 많진 않았지만요. 태민을 마지막 본 날 이혼으로 손해만 봤다며 울상을 지었어요. 이혼 후 2년이 지났는데 몇 달 전부터 태민이 양육비를 안 보냈어요.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통화도 하기 싫어서 기다렸지만 계속 안 입금돼서 전화해봤죠. 연락이 안 돼 소식을 알아봤어요. 그러다 태민이 감옥에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죠. 이혼 후 편의점 사업 망하고 친구랑 잘못 투자해 빚더미에 올라 취해서 싸움질로 구속됐대요. 사업한다고 민우, 하연이 면접도 안 했더라고요. 양육권 달라고 버티더니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양육비는 처음엔 보내왔었기에 소식엔 관심 없었죠. 그 사이 사업 망하고 술에 빠져 지냈대요. 양육비 보낼 돈도 없었던 거예요. 속 터지는 일이었지만 술에 취해 인생 망했다고 주정했대요. 이혼, 사업 실패, 부모와 절연까지. 기가 차게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떠들었대요. 그러다 편의점 망한 지 얼마 안 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다행히 피해자는 살았지만 입원했대요. 피해자 측은 합의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냈대요. 정말 부전자전이었어요. 태민은 결국 합의 못하고 3년 징역을 받았대요. 병철 아빠 합의금 외면했던 태민이 아이러니하게 감옥에 갇혔죠. 애들 아빠라서 처참한 모습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도 태민에게 사업 강요, 절연, 음주운전을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건 태민이 자초한 거예요. 불쌍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음주운전은 움직이는 재난덩어리니까요. 태민이 감옥에서라도 음주운전 끊길 바랐어요. 민우, 하연이를 범죄자 자식 만든 것도 충분히 큰 죄니까요. 양육비는 태민이 돈 없으면 받기 힘들대요. 변호사와 방법을 고민 중이에요. 병철 아빠, 미숙 엄마 소식은 전혀 못 들었어요. 그 뻔뻔한 성격 안 바꾸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거예요.
지금 동성로에서 부모님, 아이들과 행복해요. 이 네 사람만으로도 충분한 가족이에요. 재혼 생각은 없어요. 이 가족과 행복만 지키고 싶죠.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친구들 모임에서 이 얘기를 하며 느낀 점을 나눴어요. 세상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행복을 찾으며 사는 사람과 남을 해치는 사람의 미래는 극과 극이에요. 나처럼 행복하거나 태민처럼 감옥에 있거나 이혼 아픔 겪었지만 지금은 웃으며 살아요. 민우 하연이에게 편지로 아빠 얘기를 썼어요. 그렇게 마음 정리했죠. 여러분, 세상이 천국이길 바라신다면 남의 것을 탐하거나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그건 자신을 망치는 길이에요. 내 환경에서 행복을 찾는 게 진짜 성공이더라고요.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그렇더라요. 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세상이 여러분께 관대하길 바랄게요. 이만 인사드릴게요. 태민이나 그 집안처럼 남을 해치지 마세요. 그럼 행복이 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